안녕하세요. 해피엔딩입니다. 저는 본업이 외에도 12시간씩 투잡을 뛰고 있는 50대 싱글입니다. 여기가 저의 제2의 직장이고요. 밤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처음 하는 일이고 또 야간 업무여서 처음엔 꽤나 걱정했었지만 생각보다 진상 고객도 없고 오늘 같은 날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무엇보다 신경 쓸 사람이 없어서 벌써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잡을 뛰는 이유는 이자 18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인데요. 이마저도 대환대출로 30 정도를 줄인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저처럼 경매에 초보가 계시다면 저처럼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개인 업장에서 저의 일만 해온 불인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일은 거의 폐업 수준까지 갔는데요. 거기에 갱년기 우울증까지 겹쳐서 당시 저는 거의 집에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버리거나 술을 사러 갈 때만 외출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분리수거하기 창피할 정도로 소주병이 많아서 집에 쌓아두었던 기억도 납니다. 부모복도 형제복도 없는 저는 비빌 언덕이 없어서인지 항상 저의 미래가 불안했었는데 그때 저의 노후가 정말 공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이 심해져 가던 어느 날 제 눈을 멈추게 하는 글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유튜브의 어느 영상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페인처럼 술만 마시던 저는 순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 생각만 가지고선 절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 유튜브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바로 경매였습니다. 소액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저보다 훨씬 젊은 친구들이 성공한 영상을 보니까 막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정부에서 받은 대출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남은 대출금이 조금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거라도 해야지 뭔가 기분이 나아질 것 같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수업료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투자라 여기고 저는 열심히 강의 듣고 또 열심히 혼자서 임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말에 친한 지인이 서울에서 놀러 오게 되었는데요. 임장은 그렇다 치고 법원까지는 도무지 꿈만 같던 저는 그 친구를 동행해서 현장 체험을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입찰을 하게 되는 날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을 들어섰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적게 왔더라고요. 연말인데다 비까지 와서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간 거기 때문에 머릿속은 점심 메뉴로만 가득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입찰 시간이 되었고 저도 사람들을 따라 조용히 입찰서를 쓰러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조금 떨리더라고요. 이름, 주민번호 그렇게 한자 한자 내려 적다가 드디어 입찰금을 쓰려던 그 순간 저는 갑자기 현실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물건이 조회수 1000건이 넘었던 게 갑자기 떠올랐던 거죠. 아무래도 이 금액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중간 정도에서 떨어져야지 꼴찌면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저는 고심 끝에 1000만 원을 더 높게 질렀습니다. 미쳤죠.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미친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미친 거는 집행관님 발표 그 이후인데요. 할 건 다 했으니까 그만 밥 먹으러 갈까? 하던 저는 단독 입찰권부터 발표한다는 말에 궁금해서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호명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물건은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경매 첫 진행 물건이었고 제가 100%도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높게 써서 낙찰이 된 겁니다. 하지만 법정은 다시 한 번 또 술렁거렸습니다. 떨어질 거라 여기고 질러본 다른 물건에서 또 제 이름이 호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지역에서 졸지에 2개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셈이 돼버린 거죠. 대출 이모들이 몰려들어서 제 번호를 막 따갔지만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잔금 납부, 명도, 강제 집행
인테리어 등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의 일들을 순차적으로 겪었습니다. 명도라는 것을 하기 위해 처음 방문해 본 그 집은 30년 된 구축 아파트였는데요. 정말 그 아이가 생긴 이래 리모델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처럼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돈이 엄청 들 것 같은데 돈이 그 정도로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찾아가며 셀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 과정 또한 도배 사장님이 잠적하는 등 정말 눈물겨운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구축 아파트 두 채를 100% 대출로 안게 되었습니다. 때 아닌 투잡러가 된 사연이 이렇답니다. 팔아버릴까 하다가도 아파트 가격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경매는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겪었나 싶은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비록 돌아오는 이자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투잡까지 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바쁜 생활로 저를 힘들게 했던 우울증은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았나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웃지 못할 영끌 이야기입니다. 다소 이야기가 지루하셨다면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